네, 오늘은 사실은 코로나19 피해주의 날이네요. 일단은 보복 소비로 인해서 이런 섹터들도 크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가들의 눈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분석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BNK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이상윤 상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요즘에 기관들이 일단은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어떤 건가요? 게다가 요거 하나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연기금 있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팝니까? 뭐 일단 기관이 관심 있는 것들을 좀 먼저 이제 정리해 드리면요. 네네. 설 이후부터 이제 미국 국채 얘기 뭐 여기서도 많이 언급됐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얘기 좀 해볼 거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쿠팡 상장에 대해서 기관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쿠팡이 그렇습니까? 지금 예. 정말 뭐 30조 이상에서 상장될 건지 뭐 50조까지 시가총액을 형성할 건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기관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더 셀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국채 금리 인상. 어저께는 살짝 내려왔어요. 근데 그저께는 9bp 이상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기관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뭐 연초 대비해서 보면 40bp 정도 올라와 있어요. 네. 굉장히 가파른 거죠. 뭐 2달 남짓, 뭐 2달 아직 안 됐는데도 40bp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뭐 연간 뭐 1.3%밖에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40bp 올라왔다는 굉장히 크게 올라온 거고요. 네네. 문제는요. S&P 500하고 굉장히 상관계수가 음의 상관계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0.81 정도 되니까 20년간 굉장히 음의 지수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시면 음의 상관관계라는 것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S&P 500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음의 상관계수를 보인다라는 건 주가에 안 좋다라는 것들이고요. 다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보면서도 주가의 악재인 금리 상승에 반해서 네. 빅스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변동성 지수. 네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빅스 지수가 지금 뭐 연중 최저예요. 20 정도 되면 네. 알고리즘 매수도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네. 20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다. 주가는 괜찮다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에도 미국 주가는 견조한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시장은 금리보다는 이익 성장,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나 경제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기준으로 미국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올해 시장 전망, 경제 전망은요. 네. U자 성장보다는 V자 반등을 할 거다. 굉장히 빠르게 서베이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네네. 또 가장 중요한 게 뭐 1.9조 달러에 반하는 유동성 공급이죠. 네. 금리 인상하면 유동성 축소인데 여기에 또다시 유동성을 부어줄 거다. 그러면 페드는 당분간 이런 인플레이션 나타나도 상당 기간 용인해 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투자자들한테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10년물 금리가 1.3%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절대적으로 낮다. 아직까지 뭐 한 2% 정도 돼야 주가가 요동칠 정도인 거지. 1.3%에서 뭐 속도가 좀 문제인 거지. 이 정도 수준은 주가를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용인할 만하다. 괜찮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괜찮다. 이런 인식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저도 한 말씀 좀 보태드리면 미국의 S&P 배당 수익률이 한 1.75% 정도 되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1.75%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좀 안전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뭐 10년물 국채 금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보면 지금 1.29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올라갈 룸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지금은 현재로서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쿠팡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들은 뭐 어떤 눈으로 쿠팡 이 IPO 미국에 상장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뭐 쿠팡은 기업 공개 초일기에 들어갔죠. 그래서 1월에만 이제 예비 심사 통과했고요. 2월 달에 증권거래소에 신고를 하면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빠르면 3월 상장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 무려 300억 달러, 뭐 한화로 뭐 30조 이상 그리고 최대 뭐 500억 달러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쿠팡이 정말 한 30조, 뭐 50조 이상에서 상장한다 그러면 기관들은 이제 머리가 좀 아파지는 거죠.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 쿠팡이 2위인데요. 1위는 네이버 쇼핑이죠. 그래서 네. 네이버 기업 가치가 현재 뭐 65조 내외에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네. 쓱닷컴을 가지고 있는 이마트가 5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들 업체가 만약에 이커머스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쿠팡과 비교될 수 있는 회사인데 네. 쿠팡이라는 회사 자체가 30조 또 혹은 흥행에 성공해서 50조까지 간다라고 하면 네. 네이버는 뭐 60조, 65조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마트 5조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이제 힘을 실리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뭐 저는 50조로 될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이버 쇼핑 뭐 얼마나 저평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요. 네네. 쿠팡 이제 밸류에이션을 함에 있어서 GMV 거래액 결제 금액 기준으로도 하고요. 네. 매출액 기준으로도 합니다. 지금 네네. 쿠팡이 지난해 대략 21조, 22조 정도 거래를 했어요. 네이버 쇼핑이 27조 정도 했거든요. 네이버 쇼핑이 25%더 많아요. 아하. 반면에 이제 성장률로 보면 비슷한 수준이죠. 네. 그래서 쿠팡이 정말로 앵커님 말씀대로 네. 50조까지 상장을 하거나 그 이상으로 간다라고 하면 네.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 가치만 뭐 4, 50조 줄 수 있는 거죠. 네네. 같은 뭐 역시 네이버 쇼핑하고 쿠팡이 전혀 똑같은 회사는 아니다라고 해도 음흠. 이커머스라는 동일한 동종의 업종에 취해 있고 네. 선두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네이버 쇼핑의 가치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그게 빠르게 릴레이팅이 된다라고 하면 네. 네이버의 플랫폼 가치, 뭐 네이버 파이낸셜 가치까지 하면 현재 65조는 굉장히 싸다. 이런 식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이버라는 회사, 상장된 네이버라는 회사가 현재의 가치보다 2배로도 가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아무런 말을 못할 정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쿠팡이 50조에 상장할지 아니면 뭐 한 30조 내외에서 이렇게 상장을 할지에 따라서 네이버 주가는 한 번 더 반등을 크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혹시 저희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띄워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쇼핑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럼 이마트는 근데 쓱닷컴이 어느 정도 규모고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쓱닷컴도 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이버 쇼핑이야 뭐 1등 업체니까 그렇고요. 쓱닷컴하고 지금 뭐 쿠팡하고 네네. 비교를 해보면요. 어쨌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 이제 쓱닷컴, SSC닷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가장 연한 파란색을 보면요. 2020년 기준으로요. 네. 전년 대비해선 역시 굉장히 많이 성장해서 71%. 결제 금액 기준으로 보면 거의 5조에 육박하거든요. 5조에 육박한다. 이것들을 보시면 쓱닷컴의 가치도 역시 2020년 기준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쿠팡이 대략 20조 정도 결제를 했고요. 네. GMV 기준으로요. 네. 쓱닷컴이 5조다. 그럼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 40조 되면 뭐 40조다라고 하면 한 10분의 1, 네. 4분의 1 그러면 뭐 10조 정도 되는 거죠. 네네. 그 정도까지 안 주고 SSC닷컴이 물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쿠팡보다는 열의에 있다고 해서 할인을 해줘도 네네. 뭐 4, 5조, 5, 6조 정도는 쓱닷컴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마트는 사실 SSC닷컴을 50%밖에 안 들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가치만도 쓱닷컴의 가치만도 뭐 2조 5천, 3조 뭐 이런 수준이 되고요. 네. 현재 이마트 가치가 시가총액이 지금 5조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쓱닷컴 가치 2.5조와 3조 정도 어느 정도에 있고 네. 이마트가 갖고 있는 스타벅스 그리고 이마트 24 신세계푸드의 자회사 가치만 약 네네. 4조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이마트도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에 놓이게 돼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 정말로 3월 어느쯤에 상장을 하던 4월 어느쯤에 상장을 해서 쿠팡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네이버와 이마트는 그 방향성을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마트 좋아합니다. 이마트의 쓱닷컴이 지금 현재
생각보다는 그 쿠팡과 내지는 그 네이버랑 비교해서는 좀 부진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즈 자체가 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작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성장성은 충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또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가치에 머물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마트에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대형주를 조금 아웃퍼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접촉해 보면요, 이거 상당히 주가가 어느 정도 3천에서 횡보를 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 근거가요, 차트 하나를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해될 것 같아요. 네네. 코스피에서 코스닥의 수익률을 뺀 3개월 수익률을 뺀 거예요. 네네. 역사적으로 보면 2005년부터 제가 이제 차트를 그려 보니까 네네. 코스피가 코스닥을 굉장히 아웃퍼폼했죠. 올해 들어와서도 더 아웃퍼폼했는데 그게 20% 이상 벌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또 코스닥도 아무리 좋아도 코스피 대비해서 20%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20% 정도 아웃퍼폼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중심의 랠리를 많이 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닥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잘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반도체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LG전자, 기타 등등 LG화학, 2차 전지 배터리도 그렇고 대형주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차익 매물을 맞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앵커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이라는 강력한 매도 주체가 포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대형주들이 좀 지수에서 좀 자유롭지 않겠다, 수급에서 자유롭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포착되면서 그렇게 되면 코스닥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수익률 게임 차원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상현 본부장님,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하지만 또 재밌는 질문이기도 해요. 만약에 쿠팡이 30조가 아니고 50조도 아니고 미국에서 흥행에 못 미치고 미국에서 밸류에이션을 적정 밸류에이션을 받는다 못 받는다 할 수는 없죠. 받는 그 자체가 적정 밸류에이션이겠죠. 그래서 한 20조 정도 받았다. 그럼 쿠팡 관련주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나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이제 계산기를 놓을 정도는 없고요. 그냥 쿠팡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커머스는 PSR, GMV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자, 20조라고 가정을 하면요. 쿠팡이 지금 결제 금액이 작년 기준으로 21조예요. 그럼 올해 기준으로 한 50% 지금 기사를 보면 지금 1월 쿠팡의 결제 금액이 2.4조거든요. 월 2.4조 나왔어요. 그래서 대략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쿠팡의 결제 금액을 한 30조 정도 보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보자 이거죠. 작년 기준으로 20조면 20조에 상장했다. 그러면 GMV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네이버 쇼핑의 가치도 대략 우리가 얘기했던 3, 40조, 2, 30조 이렇게 주긴 힘든 거고요. 27조 했으니까 27조 내외에서 이렇게 되면 현재 주가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게 평가되는 거지. 쿠팡이 이제 10조 이 언더로 가지 않는 한 현재 네이버 이마트는 릴레이팅이 안 됐을 뿐이 아직 주가는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아까 이제 코스닥 쪽이 코스피를 좀 아웃퍼폼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코스피가 조금 지속적으로 아웃퍼폼을 했고 대형주들이, 그다음에 연기금들이 아무래도 파는 주식들이 작은 회사보다는 큰 회사들을 팔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빛나는 그런 기간,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질문 한번 읽을게요. 현 상황에서 현금이 있다면 지금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수익난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을 확보할까요? 이건에 대해서는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갖다가 저런 질문은 제가 답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판단이고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중소형주가 대형주를 아웃퍼폼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질문이 적합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기금 언제까지 매도할까요? 저것만 답변 주시고 이제 끝내도록 하죠. 예, 네, 본부장님. 뭐 연기금은 뭐 1년 내내 봐서 네. 주기적으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매물은 계속 출회될 거예요. 왜냐하면 연금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주가가 현 지수대에서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필연적으로 연기금은 중장기 자금 계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탄력적으로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버퍼를 늘려주지 않으면 뭐 무리해서 뭐 이거를 3,000을 뭉개뜨리고 2,800, 뭐 2,700까지 뭉개뜨리고 급격하게 팔 이유는 없지만 연기금은 뭐 지수가 고점을 갱신할 때마다 계속해서 출회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금액도 이제 탄력적으로 나와야겠지만 연중 내내 매물의 주도 세력일 수 있어요. 아하하.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전 BNK 자산운용 주식용 본부장 이상용 상무께서는 연기금이 주식을 파는 것을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명쾌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윤 상무였습니다. 네.